38번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문제는 두 가지의 내용 요소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학습 활동을 보면 높임 표현이 혼 문장에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견문장의 암기 문장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자, 여기를 보면 먼저 높임이라는 내용 요소에 대해 물어보고 있고, 또 하나는 견문장의 암기 문장. 결국에는 암기 문장을 분석하는 건데, 얘는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분석할 수 있냐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분석하는 과정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장을 분석할 때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다 찾으면 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과 호응하는 주어를 찾아야 합니다. 주어 서술어 관계를 찾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 서술어 관계를 모두 찾았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주어 혹은 서술어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해서 문장 성분을 파악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거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서술어는 암긴 문장의 서술어가 되고, 전체 문장에서는 문장 성분의 일부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름 복잡한 세 가지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전성어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형사용 전성어미에 뭐가 있는지, 명사용 전성어미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문장 성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보충해 주는 말에 이 가가 붙으면 보어가 된다는 거, 그리고 관형어는 체어는 수식한다는 거 등의 문장 성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이 세 가지의 문장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첫 번째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전체 문장에서 문장 끝에 위치하는 서술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웃으셨다가 되겠죠? 그리고 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아보면 여기에 산책하시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책하시다처럼 사용될 경우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다 찾았고, 두 번째로 호응하는 주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웃으셨다와 호응하는 주어를 보면 전체 문장의 의미를 고려해 봤을 때 할아버지께서가 호응하는 주어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하시던가 호응하는 주어를 생각해 보면 공원에서 산책하시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은 할아버지께서이기 때문에 산책하시던가 호응하는 주어도 할아버지께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장의 표면상에 나타나는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셨다와 호응하기 때문에 산책하시던가 호응하는 주어 할아버지께서는 생략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할아버지께서라는 주어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산책하시던에 있는 이 더는 관형사용 전성어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관형절이 사용됐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관형절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고온에서가 산책하시던을 꾸미기 때문에 관형절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고온에서 산책하시던까지가 관형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암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형절이 안겨 있고 관형절은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로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세 번째로 호응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문장 성분을 파악해보면 전체 문장을 생각해보면 고온에서 산책하시던은 관형어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할아버지께서는 전체 문장의 주어, 활짝은 부사어, 웃으셨다는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 문장을 보면 암기 문장에서 산책하시던은 서술어, 그리고 고온에서는 부사어, 그리고 주어인 할아버지께서는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을 통해서 예문을 보면, 자, 조건이 암긴 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예문의 암긴 문장을 보면 여기 주체 높임 선화어미 C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호응하는 주어는 당연히 생략된 주어인 할아버지께서겠죠. 그래서 조건에서 이런 암긴 문장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께서가 아는 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된 견문장, 예문에 보면 아는 문장, 전체 문장에서도 할아버지께서가 주어로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 예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학습 활동에 있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문인데,
선택지 1번부터 문장을 분석하면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1번을 보면 첫 번째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건강해지셨나요?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찾아보면 편찮은 시다가 될 수 있는 편찮은 시던도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호응하는 주어를 찾아보면 건강해지셨나요와 호응하는 주어는 어르신께서는입니다. 호응하는 주어를 찾을 때 서술어가 설명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인공을 찾으면 되거든요. 건강해지셨나요의 주인공은 당연히 어르신께서죠. 그래서 어르신께서가 주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찮으시던의 주어도 어르신께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르신께서 편찮으시다라고 전체 문장에서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표면에 나와 있는 어르신께서는 건강해지셨나요와 호응하기 때문에 편찮으시던의 주어는 생략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관형사용 전섬이 던이 있습니다. 관형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관형절에 주어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예를 통해 전체 문장의 문장 성분을 보면 편찮으시던은 관형어, 어르신께서는 주어, 조문 부사어, 건강해지셨나요는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이 조건에 해당되는 문장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조건을 보니까 암기 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견문장.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한데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게 암기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되느냐,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택지 1번을 보니까 암기 문장에서는 객체 높임이 실현되지 않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높임은 여기 선활어미 의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실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기 문장에서 의시가 높이는 대상은 생략된 주어인 어르신께서겠죠. 그래서 1번에서는 암기 문장에서 객체 높임이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일 때 객체 높임이 사용됐다고 말하는 거죠. 선택지 2번 보겠습니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같다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모시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시다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혹시나 모시고 같다를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얘네들이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이라면 뒤에는 같다가 2차적인 의미인 진행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1차적인 의미,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모시고와 같다는 각각 독립적인 본용언이고 독립적인 서술어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아보면 여기 계신이 있죠. 계시다로 활용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았으면 호응하는 주어를 찾아야 하는데 먼저 같다랑 호응하는 주어는 오빠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문장의 의미를 봤을 때 오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시고 모시다의 주어도 오빠가 되는 거죠. 오빠가 부모님을 모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표면상에 존재하는 가장 앞에 있는 오빠는에 호응하는 서술어는 모시고가 되고, 그리고 같다와 호응하는 주어인 오빠는은 생략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신과 호응하는 주어를 찾아봐야 하는데 고향에 계시다. 문장의 의미를 봤을 때 주어는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부모님이라는 주어가 생략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계신에 보면 관형사용 전성어 및 니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관형절로 전체 문장에 안겨 있다고 볼 수 있고, 고양이가 계신을 꾸미는 걸 봤을 때 관형절의 범위는 여기까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의 문장 성분을 판단할 수 있겠죠. 오빠는 이 주어, 고양이 계신이 관형어, 부모님을 목적어, 집으로 부사어, 모시고 서술어, 같다 서술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인지 살펴봐야 하는데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은 암기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여기 고양이 계신이라는 암기 문장을 봤을 때 객체 높임은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높임은 여기 계시다가 사용되어서 생략된 주어인 부모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은 아닌 거죠. 선택지 3번 보겠습니다. 서술어 찾아보면 여기 기억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로 주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응하는 주어를 보면 기억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장의 의미를 봤을 때 기억하는 사람은 나는이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선물을 주신 사람은 할아버지께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과 호응하는 주어도 찾은 거죠. 근데 여기 주신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관형사용 전사어미가 있죠. 그럼 얘는 안기 문장, 관형절로 안겨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관형절의 범위를 보면 여기까지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이 주어고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시니 관형어가 되고, 날짜를이 목적어, 아직도가 부사어, 기억해가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기억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안긴 문장에는 객체 높임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건 주체 높임 C가 나타나서 주체 높임법이 사용됐다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으로 넘어가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 찾아보면 먼저 서술어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인사를 드리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호응하는 주어를 찾아보면 썼어요와 호응하는 주어는 전체 문장을 봤을 때 편지를 쓴 사람은 누나가 되는 거죠. 누나는을 주어로 찾을 수가 있고, 드릴에 호응하는 주어도 생각을 해보면 전체 문장의 의미를 봤을 때 인사를 드리는 사람도 누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표면상에 있는 누나는 썼어요와 호응하기 때문에 드릴과 호응하는 주어인 누나는 생략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드릴에 보니까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관형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관형절의 범위를 여기까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전체 문장의 문장 성분은 누나는이 주어고,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리 관형어, 할머니께가 부사어, 편지를 목적어 썼어요가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억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암기 문장 안에 보면 일단 객체 높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드리다라는 특수어휘가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어휘죠. 그래서 객체 높임의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장에는 누나도 생각되어 있지만 객체 높임의 대상도 생각되어 있습니다. 누나가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다. 그러면 누구한테 인사를 드리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보면 의미를 봤을 때 뭐 이쯤에 할머니가 생각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긴 문장은 원래 누나가 다음 주에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암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할머니께가 생각되어 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의 조건이 뒷부분은 이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객체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께가 아는 문장, 전체 문장에서는 부사어로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서술어 먼저 찾아보면 만났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찾아뵈려던, 찾아뵈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호응하는 주어는 만났습니다는 전체 문장을 봤을 때 만난 주체는 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찾아뵈다도 동생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를 일단은 다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여기 전성어미가 들어가 있죠.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있고, 이 관형절의 범위를 여기까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 문장은 다 나왔습니다. 형은이 주어고, 동생이 찾아뵈려더니 관형어, 선생님을이 목적어, 학교에서 부사어, 만났습니다.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 5번의 암기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객체 높임이 나타나죠. 동생이 찾아뵈다. 여기에는 생략된 성분이 있죠. 의미를 고려해 보면 동생이 선생님을 찾아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선생님을이 생략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기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이죠. 근데 이게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